안녕하세요. 예측 애널리틱스 실습 조교 이지은입니다. 벌써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과제 제출하신 걸 봤을 때보다 최근 과제 제출하신 것들을 살펴보면 훨씬 학생분들이 분석 능력이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를 엄청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저도 남은 강의 즐겁게 실습할 테니까 학생분들도 마지막까지 강의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 내용은 이제 뭐냐 하면 SVM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토익 example,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로 SVM 마진에 대해 시각화를 하는 그런 것을 수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리니어 SVM과 넌리니어 SVM 두 가지로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그리고 이 각각의 SVM 안에서 이제 마진을 얼마나 박하게 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소프트 마진, 하드 마진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 다음 넌리니어 SVM 같은 경우에는 커널 펑션을 사용해서 훨씬 더 연산의 이제 간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다뤘던 폴리노미얼 커널, 시그모이드 커널, 가우시안 커널 이렇게 세 가지 코드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크게 이제 클래스가 두 개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상황과 코드상에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클래스가 3개 이상인 경우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단히 살펴볼 거고, 이제 이렇게 토익 example을 통해서 간단하게 SVM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제 데이터의 SVM 모델을 구축하고, 또 이제 실습에서 계속 해온 것처럼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찾고 마지막에 예측 결과를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오늘 좀 길고 많아요. 그래서 각각 잘 어떤 항목인지 잘 따라와 보고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토익 example 데이터, 간단한 데이터로는 아이리스 데이터, 그 다음에 문제 데이터 이렇게 두 개를 활용할 거고, 그다음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실습에서 최근에 좀 자주 사용을 했던 브리스트 캔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결과를 뽑아보고, 이전에 실습 때 쭉쭉쭉 뽑았던 그런 결과들과 비교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역시 코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나 아니면 정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모듈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번 실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익 example에 사용할 두 가지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를 이렇게 패키지 내에서 불러서 사용을 할 거고요. 다음 SVM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의 의미로 SVC로 파이썬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리그레서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건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모델이고요. 그 경우에 SVR로 이렇게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SVM, 분류 문제에 적용하는 SVM 같은 경우에는 SVC라는 코드, 그다음 리니어 SVC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패키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불러오고 이제 토익 example로 넘어올 건데, 먼저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가 두 가지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예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제 3개의 클래스가 있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제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예시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겟 값, y 값이 원래 0, 1, 2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 데이터인데, 2가 아닌, 그러니까 0과 1의 클래스만 이제 불러와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렀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헤드, 그러니까 상위 5개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 데이터고, 반대로 테일, 그러니까 하위 5개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1의 클래스를 갖는 그런 데이터로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해 2차원상의 시각화를 해보면 이제 x축은 이 변수명이고요. 또 y축은 이 width 변수명이어서 길이와 폭에 대한 변수에 이렇게 뿌려진 시각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색이 의미하는 건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이 파란색 클래스와 이 주황색 클래스 두 가지로 시각화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SVM 모델을 구축을 할 거고,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경우를 지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마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자면,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고, 하드 마진의 경우에는 사실 이 텀이 없었죠. 이 텀이 없는 식과 같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마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이를 붙여서 조금 에러를 허용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텀이 생겼는데, 코드상에서는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을 따로 패키지상에서 나눠서 제공하거나 뭐 옵션에서 소프트, 하드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진 않고요. 이 C 값을 굉장히 크게 주면 자연스럽게 그게 하드 마진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C 값을 상대적으로 작게 주면 소프트 마진 값으로 이제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똑같고 이 C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하드 마진에 도출할 건지 소프트 마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제 도출할 건지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하드 마진, 라지 C인 경우에 대해서 모델을 구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인 경우로 주고 시각화를 해보면 원래 데이터에 이 마진 값이 생겼고 디시전 바운더리가 중간에 생겼죠. 그리고 굉장히 C 값을 크게 줬기 때문에 에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이 선 안에 이 플러스 마진과 마이너스 마진 이 사이에 에러 값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좀 마진 값을 낮춘 소프트 마진, 그러니까 스몰 c 값을 줘서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제가 C를 1000을 줬는데 이제 1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 마진인 리니어 SVM이 도출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약간의 에러를 허용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육안으로 보기엔 3개 정도의 포인트가 이 플러스 마진과 마이너스 마진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도출이 됐고, 자, 저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통해서 리니어 SVM을 이제 모델링을 했고, 이 경우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케이스에서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 SVM에 대해서 각각 도출해보고 시각화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소프트 마진에서 이런 에러를 약간 허용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SVM을 똑같이 구성을 할 건데 넌 세퍼러블한 케이스를 다뤄보고자 문 데이터셋을 불러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데이터셋을 보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이 0번 클래스, 주황색이 1번 클래스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제가 생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뭔가 선형적으로 분리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죠. 불가능한 데이터죠. 선형적으로. 하지만 예시를 위해 리니어 SVM을 이제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소 C가 큰 하드 마진 SVM을 적용해보고 시각화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출이 됐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하드 마진이기도 하고
하드 마진이더라도 좀 데이터 자체가 선형적으로 애초에 좀 분리가 불가능한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리니어한 상황에서, 리니어 커널을 사용한 상황에서는 최적의 지금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C 값을 좀 줄인 소프트 마진 SVM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앞에서 하드한 경우와 소프트한 경우를 육안으로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옆으로 가져왔는데, 보시면 그래도 그래요. 또 이 부분 이 부분은 아주 근소한데 그래도 좀 소프트한 마진이 조금 더 이 에러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포인트가 지금은 이 마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C가 컸던 하드 마진 SVM에서는 이게 딱 이 마진 바운더리에 걸쳐져 있죠. 이렇게 뭐 근소하지만 그래도 C가 크니까 조금 더 하드하게 모델링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데이터로는 리니어 SVM, 즉 SVM에서 리니어 커널을 쓴 경우는 부적합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럼 이제 저희가 수업에서 배웠던 여러 커널 펑션을 사용해서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리니얼리 non-separable한 데이터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노미얼 커널을 먼저 사용을 해볼 건데, 자,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폴리노미얼 커널의 차수가 3인 SVM을 구축을 할 거고, 이때 C는 이제 100인 상대적으로 큰 하드 마진 SVM을 구축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패키지 SVC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아이리스 데이터랑 이제 초기 이런 선형 SVM 도출할 때에는 리니어 SVC라는 패키지를 사용했지만 이렇게 커널 펑션을 사용할 때는 그냥 SVC 패키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좀 코드상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니어 SVM을 또 다른 식으로 쓰는 방법은 SVC 패키지를 사용하고 커널에 리니어를 사용하면 비슷한 효과의 결과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폴리노미얼 펑션을 사용해서 폴리노미얼 커널 펑션을 사용해서 결과 도출을 해볼게요. 보시면 훨씬 더 앞에서 도출했던 결과보다 훨씬 더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잘 형성이 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더 이제 non-separable한, linearly non-separable한 케이스의 경우에 커널 펑션 사용해서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C 값을 작게 조금 더 소프트 마진 SVM을 도출해 볼게요. 그랬을 때 뭐 육안으로 보기에는 앞의 결과랑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역시도 디시전 바운더리가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엔 잘 형성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커널, RBF 커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똑같이 SVC고 커널에 RBF 값을 넣죠. RBF가 이제 가우시안 커널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특히 이 가우시안 커널에서는 감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감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추가되는데 의미적으로는 가우시안 커널에서 감마는 가우시안 커널의 폭을 제어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작은 감마 값인 경우에 가우시안 커널의 반경을 크게 하고 큰 감마 값의 경우 가우시안 커널의 반경을 작게 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결과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마가 상대적으로 작고 C가 작은 경우에 대해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도출한 폴리노미얼 커널 사용했을 때랑 비슷하게 디시전 바운더리 잘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예시에서 감마 값을 좀 키워볼게요. 감마 값을 앞에서는 0.5를 줬는데 이제 5를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10배 정도
있고 이제 C는 고정을 해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보시면 1번에 대한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잡힌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우시안 커널의 반경을 좀 작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런 식으로 상이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 커널의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SVC에서 마찬가지로 이 커널 부분에 시그모이드 작성해 주시고 이번 예시에서는 감마의 오토 값을 그러니까 패키지 내에서 제공하는 추천 값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출한 시각화 결과를 모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SVM 모델에서 커널 펑션 사용한 경우에 이렇게 폴리노미얼 커널, 가우시안 커널, 시그모이드 커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 각각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모델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형성되는지를 계략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시, 아이리스 데이터랑 문즈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건 일단 첫 번째로 리니어 SVM, 그러니까 리니어 커널을 사용한 경우라고 생각해도 된댔죠. 리니어 SVM 중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케이스 저희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초기 문즈 데이터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쭉 잘못 디시전 바운더리 형성된 거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리니어 SVM으로 리니얼리 넌 세퍼러블한 케이스 다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커널 펑션 사용한 결과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예시가 모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예시였어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두 가지인 경우를 예시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SV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클래스가 3개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상으로도 별도의 저희의 정의 없이도 잘 돌아가는데요. 그래도 계략적으로 좀 옵션들이 있어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과 관련된. 그래서 지금 제가 링크를 넣어뒀는데 SVM, SVC 이 패키지 코드에 들어오면 이제 제가 커널 펑션 정의한 것들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가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설명이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decision function shape의 OVO, OVR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SVM이 풀 때 어떤 방식으로 풀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옵션이 있고 디폴트 값, 내가 별도로 정의를 하지 않으면 OVR의 방식으로 이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을 푼다입니다. 그래서 OVO, OVO가 의미하는 건 one vs one, 그 다음에 OVR이 의미하는 거는 one vs rest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이 2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 먼저 one vs on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가지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3개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형성을 할 때 one vs one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1대1의 각각 조합으로 이렇게 1대1만 있을 때 하나의 디시전 바운더리, 그 다음에 이렇게 1대1이 있을 때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1대1이 있을 때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써서 멀티클래스를 풀겠다가 one vs one 메커니즘이고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인 설정인 one vs rest는 어떤 식으로 이 3가지 디시전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냐면 1대 남은 애들이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1대 남은 2개의 클래스로 디시전 바운더리 형성, 그 다음에 1대 나머지 2개로 디시전 바운더리 형성, 마지막으로 이렇게 1대 다 이렇게 해서 디시전 바운더리 형성한 디시전 바운더리들을 모아서 푼다가 이제 one vs rest 메커니즘이고 이 경우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패키지에서도 기본 설정 값이 OVR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OVO 방식과 원 vs 원과 원 vs 레스트 방식이 있고 별도의 설정 없이 클래스가 여러 개인 경우를 SVM, 그러니까 SVC 패키지를 사용해서 풀면 원 vs 레스트의 옵션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SVM으로도 멀티클래스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다시 아이리스 데이터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전 실습에서는 클래스가 3개인 데이터지만 클래스 2개만 필터링 해와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꿔서 풀었었죠. 이번에는 전체 0, 1, 2 이 3가지 클래스를 다 사용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고 쭉 결과 뽑아보면 이렇게 제가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시각화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리니어 커널을 사용한 것과 RBF 커널 사용한 예시,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커널에서 디그리가 3인 경우, 시그모이드 커널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돌아가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가 된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간단한 이 토이 이그젬플에서 SVM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토이 이그젬플에서 넘어와서 보다 더 실제 데이터인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 실습에서 그래도 좀 최근에 꾸준히 사용을 해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수업을 쭉 들으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유방암 데이터였고 쭉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결측치랑 데이터 타입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컬, 그러니까 Y 값의 구성 확인하는 거, 1이 357건, 0이 212건인 데이터였죠.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나누는 거. 스트래티파이는 클래스의 비율에 맞춰서 셋을 나누는 그런 옵션이었죠. 똑같이 이렇게 이전 실습과 동일한 옵션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 실습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서치 CV 패키지 사용하려면 이 파라미터 그리드라고 그리드 서치할 그 셋을 정해줬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람즈 그리드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커널 펑션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의 옵션들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폴리노미얼 커널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를 정의를 해줘야 되지만 다른 커널에는 정의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조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조합별로 이렇게 각각 딕셔너리 형태로 담아주고 각각 딕셔너리 형태를 또 큰 리스트로 묶은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어야 코드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베스트 스코어를 뽑을 때 기준을 프리시즌과 리콜 이 2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텐폴드로 사용을 할 거고 이 엔잡스 같은 경우에는 가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12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6개가 가능해서 여유분을 두고 12로 설정했는데 아마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1이나 2 아니면 3 이런 식으로 각각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쭉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실행을 해보면 자, 보시면 40개의 캔디데이트를 할 거고 텐폴드이기 때문에 400개의 피팅을 시킨다라고 나와 있고 베스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C가 10이고 커널이 RBF 커널인 경우 이런 식으로 감마는 오토로 설정이 된 경우가 가장 좋다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선정된 결과와 이 선정된 결과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가 이렇게 도출이 되고 쭉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코드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살펴보시면 첫 번째 프리시즌 기준인 결과와 두 번째 리콜 기준인 결과가 쭉 시각화가 되고 프리시즌이든 리콜이든 이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는 똑같은 게 선정이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해당 하이퍼 파라미터로 모델에 피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피팅하고 성능 도출을 해보니까 트레인셋에 대한 정확도는 0.9925,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은 0.9825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민감도 정밀도에 대한 매트릭 결과도 이렇게 뽑아보고 컨퓨전 매트릭스 혼돈행렬 값도 이렇게 뽑아보니까 실제로는 유방암이지만 유방암이 아니라고 예측한 경우는 2건, 그다음 실제로는 정상이지만 유방암으로 예측한 것이 1건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고 자, 지금 도출된 결과가 정량적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KNN,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SVM까지 이 네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할 거고 이 세 가지 모델도 앞선 실습에서 각각 그리드 서치를 통해 도출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나온 성능입니다. 살펴보면 랜덤 포레스트랑 SVM이 둘 다 정확도의 수치가 같아요. 반면에 민감도 관점에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정밀도 관점에서는 SVM이 좋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 행렬 보시면 이 컨퓨전 매트릭스는 SVM 결과로부터 도출이 된 결과이고 그다음에 이 랜덤 포레스트가 어떤 식으로 예측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가지고 왔는데 잠시만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0인데 1로 0인데 유방암으로 예측한 경우가 2건이고 유방암인데 정상으로 예측한 게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위치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분류가 되었지만 SVM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가 1, 2 이런 식으로 오분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에서 뭐가 좋냐라고 하면 어떤 관점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델이 더 잘했는지의 평가 기준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이렇게 모델 간의 비교를 할 때에는 어떤 특정 하나의 이런 매저만으로 비교를 하기보다는 여러 매저, 여러 관점에서 비교가 필요하고 또 최종적으로 디시전을 내릴 때에는 그 문제 상황에서 더 우리가 궁금해하는, 더 줄이고자 하는 혹은 더 높았으면 하는 매트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매트릭을 기준으로 최종 모델을 선정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 이제 각각 SVM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과 구현,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에서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드 관련된 질문이나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메일로 문의 주시면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